자, 두 번째 사연 한번 저희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시원 씨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의 사연은 중국거래? 중국거래. 저의 사연은 혹시 당근이세요? 아닙니다. 당근 아닙니다. 중국거래입니다. 중국거래 경험 있으세요? 저는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차라던가 집이라던가 이렇게 좀 규모가 큰 것들은 중고 거래를 하죠. 우리 로브 씨는 중국거래 좀 많이 하세요? 저는 좀 안 좋아합니다. 중국거래를? 그러니까 좀 찝찝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사도 새 상품? 중고 거래인가요, 그것도? 자, 그러면은 중국거래에 대한 에피소드 있었을까요? 전 있었어요. 놀랍죠? 전 중고거래 하다가 3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3시간 늦었거든요. 그걸 기다렸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더 웃긴 거는 그 사람이 제가 3시간이 늦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니까 깜빡 졸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눈 떠보니 많이 늦었다 라고 하니까 그분도 늦잠을 잤더라고요. 다행이네. 공교롭게도. 그래서 그 거래를 하고 8만 원짜리였는데 전철이 끊긴 거예요. 너무 늦게 만나서. 택시비로 반을 썼습니다. 네, 아무튼 자, 중국거래에 대한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독해 주세요. 네, 이번에 제가 소개드릴 사연은 중고거래입니다. 이 이야기는 90년대 중반에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보급되었던 시대가 아니었으니 당연히 필요한 물품을 간편하게 서치하여 살 수 있었을 때가 아니었죠. 네. 하물며 IMF가 터진 시기였어서 저희 집도 경제 상황이 확 기울었었던 때예요.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심 아파트에서 살았던 저희 가족은 외곽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크지 않은 평수의 2층 집으로 새 들어가는 것이라 짐도 웬만한 것들 빼고는 다 버리고 가야만 했어요. 그래도 가족이 화목한 편이라 잘 버텼던 것 같은데 혹독한 겨울의 추위 앞에서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저와 언니는 엄마에게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며 매일매일 징징거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칼바람은 몸과 마음을 전부 춥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다 한 중학교 체육관에서 아나바다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셨어요.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요즘은 생소한 말이지만 그때는 모두가 힘들었었던 때라 한참 캠페인 운동을 했던 것이 기억나요. 당일에 엄마는 저와 언니가 더 이상 못 입는 옷과 떼진한 교과서 등등을 챙겨 들고 체육관으로 향하였습니다. 언니와 저는 TV도 없는 집이 너무 심심했기에 그런 엄마를 졸졸 따라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체육관은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돗자리에 이것저것 펼쳐놓고 벌써부터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체육관 모퉁이에서 자리를 잡고 들고 온 것들을 가지런히 내놓았습니다. 지연이랑 지아랑 여기서 잠깐 지키고 있어. 엄마 금방 둘러보고 올게. 필요한 물건을 내놓은 사람이 있는지 엄마가 둘러보고 온다며 사람들 틈으로 사라졌고 언니와 전 자리를 지키고 앉아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물건을 교환하느라 분주한 사람들 틈 사이에서 우리 자매만 손장난을 치며 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아주머니 한 분이 쭈그려 앉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희가 집에서 들고 온 물건과는 교환할 것이 없어 보이는 부티나는 아줌마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버건디색의 가죽 장갑을 끼고 언니와 제게 살랑살랑 손인사를 가장 먼저 하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입술색도 장갑색과 비슷했어요. 혹시 필요한 물건 있니? 저와 언니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쭈뼛거렸습니다. 꼭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다 들어줄 것처럼 물어보던 것이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참 이상했어요. 저와 언니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자 다시 한번 저희한테 나긋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몇 살이니? 언니가 조그맣게 11살이요 라고 답하자 바로 제게도 똑같이 물어왔어요. 동생은 몇 살이니? 9살이요. 그렇구나. 예쁘게 생겼네. 저를 보며 생긋 웃는 아줌마의 얼굴은 고왔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무서운 느낌을 주기도 했어요. 창백하고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이 안 웃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예쁘다는 칭찬에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체육관을 한 바퀴 돌고 온 엄마가 난감해하는 저희를 발견하고 재빨리 다가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엄마의 눈에도 그 아줌마는 우리 집 물건과는 거래할 것이 없어 보였는지 조금 경계하며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아줌마가 엄마를 잠시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또 생긋 웃어 보였습니다. 이 아이 옷과 이불을 교환하고 싶은데요. 붉은 장갑을 낀 아주머니의 손가락이 정확히 콕 절 가리켰어요. 아줌마의 말에 저와 언니는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때마침 저희 가장 바라던 것이 이불이었거든요. 엄마도 아줌마의 말에 바로 태도를 바꿔 안 그래도 지금 이불이 가장 급했는데 잘 됐다 하셨죠. 엄마의 긍정적인 대답에 아주머니가 어딘가로 손짓을 하시자 어떤 남자분이 커다란 짐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봐도 시장에서 막 구할 수 있는 이불이 아닌 손수술을 놓은 손 이불 같았어요. 엄마는 이렇게 좋은 이불을 겨우 옷 몇 벌과 정말 바꿔도 되냐고 여러 차례 물어보셨지만 아줌마의 대답은 저도 이 아이의 옷이 제일 필요한 것이라 괜찮아요. 9살이랬지 아가? 아줌마가 제게 제차 나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엄마가 제 대신 답하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아유, 네. 따님 나이가 제 딸하고 비슷한가 봐요. 네, 제 딸도 9살이에요. 따님이 참 이쁘게 생겼네요. 저희 딸은 한참 작아서 걱정인데 우리 딸도 이제 이 아이처럼 예쁘게 쑥쑥 잘 컸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갑자기 훅 크기라도 한다며 위로하는 엄마와 몇 마디를 더 주고받은 아줌마는 내게 처음 인사를 하던 것처럼 살랑살랑 손 인사를 하시고는 제 옷가지를 품에 안고 이불을 가져왔던 남자분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 후 저희는 이것저것 몇 가지를 더 교환한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생각보다 좋은 물건을 얻게 된 엄마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특히 이불이 마음에 드신지 오자마자 이불을 펼쳐놓고는 한참을 쓰다듬으셨어요. 이불은 세탁할 필요도 없을 만큼 새 것인 것처럼 깨끗하고 좋은 향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저는 묵직하고 따뜻한 솜이불 덕분에 이사 온 후 처음으로 춥지 않게 잠이 들었습니다. 첫날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정말 너무 따뜻하게 잘 잤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한 일이 생긴 건 한 3, 4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였어요.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언니와 나란히 누워 장난 좀 치다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결에 무언가 발목을 강하게 옥죄어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언니가 제 다리 위로 바로 올렸나 싶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꼭 얇은 실뭉치가 발목을 감는 것 같은 그런 조이는 통증이 아픔이 들더라고요. 저는 잠결에도 갑갑하고 아픈 것이 느껴져 눈을 뜨려 노력해봤지만 제 의지와는 다르게 몸을 움직일 수도 눈을 뜰 수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라 가위 눌린다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몰랐기에 정말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발목은 조여오지 몸은 꼼짝도 할 수 없지 진짜 눈물만 줄줄 흘렸어요. 끙끙 앓던 제 목소리를 들은 것인지 잠에서 깬 언니가 절 흔들어 깨우더군요. 그 순간 전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 앉아 이불을 걷고 제 발목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발목에는 무게감 없는 머리카락 한 올만 올려져 있었을 뿐 아무런 것도 감겨져 있지 않았어요. 식은땀까지 흘리며 놀라우는 제 모습에 언니도 놀랐는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전 방금 전 겪었던 일에 대해 언니에게 말했죠.
아마 언니도 가위에 눌린다는 것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이불이 무거워서 그랬나? 지금은 발목 괜찮아? 걱정해주고 달래주는 언니. 덕분에 그래도 그날은 금방 잊고 다시 잠들었어요. 하지만 발목이 조이고 가위가 눌리는 현상은 곧 언니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 발목에 이어 손목이 조이더니 어느 날부터 목까지 조이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밤이 무서워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언니는 어쩌다 한번 가위에 눌리는 현상을 겪었지만 저는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엄마한테도 얘기해봤지만 엄마는 몸이 허약해져서 그런 것 같다며 오히려 일찍 자라는 꾸중만 들었죠. 하지만 언니와 제가 하도 잠을 설치고 무서워하자 엄마도 걱정은 되셨던 것인지 그럼 머리 두는 위치를 바꿔볼까 하셨어요. 하지만 소용이 있나 싶었던 그 방법도 며칠 만에 제가 가위에 눌린 뒤 크게 앓기 시작하며 방법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체력이 약해지더니 어느 날부터는 이유 없이 크게 앓기 시작했어요. 고열이 하도 안 떨어져 병원에 입원해 검사도 받아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고만 했대요. 툭 하면 코피가 나고 몸에 알 수 없는 멍이 들기도 시작했어요. 이상한 건 제 건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고 난 후 이부자리를 정리할 때면 긴 까만 머리카락이 바닥 요와 방바닥에 몇 가닥씩 떨어져 있었어요. 설마.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엄마는 파마머리였고 언니와 전 그 당시에 짧은 단발머리였거든요. 그리고 아빠를 닮아 저와 언니는 머리카락이 얇고 색소가 옅은 자연갈색이에요. 그런데 발견되는 머리카락은 우리 집 여성 중 아무도 없고 까맣고 긴 생머리의 두꺼운 모발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으면 소름인데. 엄마도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방에서 같이 주무시겠다며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긴 했지만 미열과 알 수 없는 통증을 온몸으로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엄마 품에서 자는 게 그저 좋았죠. 그렇게 엄마와 함께 잠든 지 얼마 지났을까? 저와 언니 그리고 엄마까지 저희 세 모녀는 동시에 헉 하고 숨을 들이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숨을 고르기도 전에 엄마가 제 얼굴을 잡고 휙휙 돌려가며 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제 손과 발도 잡아 무언가를 확인하듯 살펴보셨어요. 엄마 왜 그래? 그런 엄마의 행동이 무서웠는지 옆에서 가만히 바라보던 언니가 울먹이자 엄마는 방불을 켜고 온 뒤 다시 한번 저와 언니의 몸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저희가 괜찮아 보이자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저희에게 몸을 돌리더니 함께 덮고 있던 이불을 잡아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닭살 돋아. 잘 안 뜯기자 일어 물어 뜯기까지 하며 이불을 푹푹 찢으셨어요. 언니와 저는 엄마의 그런 낯선 모습에 겁을 먹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어요. 그때 엄마의 모습은 뭐랄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노르를 잡아먹는 호랑이 같았다고 해야 될까? 그만큼 무섭고 날이 선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이불 찢는 소리만 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천을 헤치자 하얀 솜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어머나 이게 뭐야? 엄마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이불을 패대기 쳤어요. 터진 천 사이로 드러난 솜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터진 이불 안에 군데군데 새까맸거든요. 전 저게 뭔가 싶어 엄마가 던진 이불을 좀 더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시 봐도 그건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었어요. 까맣게 뭉쳐진 긴 머리카락들이 솜 군데군데 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기에 호기심이 더 컸던 저는 손을 뻗어 그 머리카락을
만져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손목을 붙든 엄마가 이불을 발로 걷어차 방구석으로 밀었어요. 머리카락의 양은 제법 많았습니다. 그 정도의 양이면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머리카락은 모두 일정하게 굵은 모바일로 까맣고 길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종종 발견되던 그 머리카락과 같은 것으로 보였어요. 엄마는 저와 언니를 데리고 당장 이 방에서 나가자며 끌고 나와 안방으로 가 밤을 보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대화 소리가 오래 이어졌던 것과 엄마의 긴 한숨 소리가 기억나요. 그리고 날이 밝아지자 엄마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날 보았던 아줌마의 인상착의를 물어보며 아는 사람인지 수소문해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동네에 그런 부잣집이 있다고? 라는 반응이었죠. 그러다 엄마의 사연을 들은 한 아주머니가 슬쩍 무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옆 동네에 이북에서 온 어르신이 계시거든? 한번 물어봐. 무당은 아닌데 용하대. 기가 막히대. 끝발죽인데. 끝내준대. 엄마는 바로 그날 저녁 어르신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리에 앉아 사정을 말하기도 전에 갑자기 신발을 신더랍니다. 그러더니 애기 엄마 앞장서. 이 말만 하시더래요. 엄마는 얼떨떨했지만 어르신을 모시고 집으로 오셨어요. 어르신은 다들 집 밖에 잠시 있으라 하신 후 집안 곳곳을 한참 둘러보셨습니다. 저희는 마당에서 추위에 떨면서도 어르신이 나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어르신이 엄마에게 이것저것 사오라고 시키시더군요.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살아있는 닭을 한 마리 사오라 하셨거든요. 이 늦은 밤에 닭을 어디서 구해오나 싶었지만 엄마는 정말 마음이 급했는지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닭 한 마리를 구해오셨습니다. 어르신이 1층 집 어른들과 잠시 얘기를 나누시더니 언니와 절 불러드렸습니다. 거기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잠이 들어 사실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저희가 커서 엄마에게 전해들은 얘기가 전부이지만 엄마도 아직 잊지 못하는 장면이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사실 1층 집에서 잠든 그날 밤에도 전 아파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열이 계속 올라 아빠가 응급실을 데려가야 하나 고민하실 정도였대요. 저녁 먹은 것도 다 토하고 자다 깨다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이 들 때쯤 다 끝났는지 엄마가 아빠를 부르셨대요. 마당에 나가보니 엄마가 구해온 닭이 죽어 있더군요. 아빠는 그제서야 보통 일이 아니었나 보다 하셨대요. 아빠에게 어르신이 당장 마을 옆에 있는 개천 공터로가 이불을 태우고 와야 한다며 따라오라고 하셨대요. 그 길로 바로 어르신과 함께 공터로가 이불을 태우고 왔대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보니 제가 열도 다 떨어지고 아픈 기색 하나 없이 너무 곤히 잠들어 있어 신기했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그날 이후로 잔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했습니다.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 잠든 제 머리를 한참 쓰다듬어 주며 이제 괜찮을 거라고 하셨대요. 엄마도 그 말에 안심을 하는데 어르신이 마지막이 혼잣말 하시던 것이 기억이 남더군요. 인명은 제천이거늘 좋은 마음으로 보내야 좋은 곳으로 갈 터인데. 그리고 저희 집은 중고 물건과는 연이 안 좋으니 웬만하면 집에 들이지 말라 하셨대요. 그 이후로 저희는 값비싼 전자제품이나 가구도 중고로 들여온 적이 한 번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아주머니는 누구였던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불이 필요했던 것을 알고 거래를 했던 걸까요? 콕 집어 제 옷을 가져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아팠던 것일까요? 아직도 너무나 궁금한 점이 많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 물어볼 곳이 없네요. 엄마는 몇 년 전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는 동안 마음속으로 늘 이별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돌아가시니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문득 엄마가 해줬던 어르신의 혼잣말이 떠올랐어요. 인명은 제천이고 좋은 마음으로 보내야 좋은 곳으로 간다던.
그래서 저희 가족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도 울지 않기로 했어요. 언니와 오히려 더 자주 엄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웃으며 좋은 추억을 되새기곤 합니다. 그 이후로 특별히 이상한 현상이나 일을 겪는 것은 없지만 제 인생에서 그 일은 평생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네, 중고거래 위험하죠. 이래서 위험한 거죠. 자, 그러면 이불에 머리카락을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5초 드리겠습니다. 양박. 정답. 네. 1대0. 네, 1대0. 자, 그러면은 머리카락을 넣은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 아주머니. 정답. 땡. 네. 그 부티나는 아주머니. 땡. 아닙니다. 딸일 가능성이 큽니다. 9살 딸. 부티나는 아주머니의 딸. 네. 이불을 거래한 아주머니는 과연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일까라고 대입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봤을 때는. 반대로 생각해야죠. 네네. 이 이불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다녔던 건 아니었을까로 대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봤는데 저희는 이불 필요 없어요 하면 또 딴 데 가는 거였겠죠 아마도.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약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는 듣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이불에다가 그 머리카락을 집어넣거나 그 손톱이나 발톱을 넣는 거는 뭐냐면 원래 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왜요? 왜요라고 물어보면 나는 몰라요. 네. 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제 산 사람이 덮는 거잖아요. 더군다나가 옷을 가져갔다. 그걸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를 부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당이 아닌 용하신 분께서 닭을 가져와서 닭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대수대명 친 거거든요, 사실. 바꾼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바뀐 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은 건데,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이쪽에 보내고 이 여자아이의 그 명을 가지고 오려고 했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치기라고 그러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채취가 묻은 거를 가지고 온 거고, 그다음에 그 아이의 머리카락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그 명주실이라고 그러죠. 그걸 사람의 명줄처럼 길게 살으라고 해서 명줄로 많이 쓰는데, 죽은 사람은 머리카락을 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바꿔치기 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약간 이게 저도 이불에다가 이렇게 많은 양의 머리카락과 그다음에 옷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부분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대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딸이 아프거나 혹은 죽었을 경우 그걸 잊지 못하고 그 아이의 그거하고 좀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죽었다기보다는요, 아팠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아이가 뭐 백혈병이라든가 아니면 좀 어렸을 때부터 아파서 거기다가 이제 대수대명을 친 것 같아요. 이 정황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명을 바꾸려고 했던 작업에서 그 무속인이 다시 한번 막은 거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시름시름 앓게 된다는 게 뭐냐면은 점점 이제 명이 옮겨가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저걸 들고 다녔던 아주머니는 절실한 아주머니였을 뿐이고, 그 옆에 이불을 들고 왔던 남성분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무당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저기랑 바꾸자. 네, 맞습니다. 네. 뭐 둘 중 한 가지겠죠. 뭐 그 아주머니가 무당일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으로 대수대명을 친다고 굉장히 금기시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뒤에 있는 남자가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어서, 그럼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하면 그 아주머니가 무당일 가능성도 있긴 있다. 엄청 큰 거죠. 금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연자가 아팠던 게 진짜 그 머리카락 이불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발목이 쪼였다. 그리고 손목이 쪼이고 다음에 목을 졸랐다. 이게 이제 생명력이 점점 떨어지는 부분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사실. 중국 물건에서 그러면 귀신이 하고 왔다. 사연이 꽤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물건이어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중고 거래를 하죠. 네, 맞습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래 사용하면 맛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나무 막대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주걱이라고 합시다. 주걱으로 매일 아이들을 패요. 한 10년, 20년 동안. 근데가 이 아이가 맞고 뭐 죽었어요. 그래 놓고 이게 시장으로 팔렸다고 쳤을 때 이 아이에 대한 영혼은 물론 죽은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화장해서 천도를 하거나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걱은 뭘 기억하는지 아세요? 폭력성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걱을 받은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애를 패는 게 아니라 묘하게 애를 패려고 할 생각도 없었지만 갑자기 화가 나고 옆에 보니까 주걱이 보이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게 이제 물건에 대한 기억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 그리고 중고거래가 위험한 부분은 뭐냐면 우선 심령적으로만 해보자면은 어떤 사용처로 사용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밥통에 밥만 해 먹을 리는 없거든요. 뭐 사람을 삶았는지 쥐를 삶았는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중고거래에 남이 썼던 부분은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에 하나 정도는 이상한 물건이 껴있기 때문에 약간 좀 경각심을 두고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아껴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 세상엔 도라이가 많다.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사연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또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